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오늘은 배터리와 발전기의 관계 마지막 회 3부를 마저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항상 불만이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발전기 용량은 왜 이렇게 작을까? 그리고 배터리 용량은 왜 이렇게 또 작을까? 좀 배터리도 용량이 좀 커서 시동도 잘 걸리고 자동차처럼 여유 있게 하면 안 되나? 발전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기 장치도 요새 점점 많이 이제 부착을 하는데 왜 이렇게 시대에 안 맞게 예전처럼 계속 작게 만들까 용량을. 그 다음에 주행하면 충전이 더 잘 될까. 네, 요거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요게 다 일맥상통하게 돼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한 통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우선 배터리의 충전 전류값. 네, 요거는 이제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상식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만약에 본인 배터리가 12V 7A다. 그러면 여기 표준 있죠, 표준. 표준 충전 전류는 무조건 10%예요. 그렇기 때문에 0.7A가 정상적인 충전 전류값이 되는 겁니다. 급속일 때는 50%예요. 그러면 이 배터리의 반인 3.5A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12V에 40A짜리 보통 경차 배터리에 많이 있는 용량인데 얘가 표준으로 하면은 10% 그러니까 4A 정도 되죠. 급속을 하면 20A. 마찬가지로 이제 100A짜리 자동차용 배터리면 표준이면 10A, 급속이면 50A입니다. 여기서 표준과 급속의 차이는 뭐냐면 급속으로 하면 배터리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으로 충전하는 게 가장 좋아요. 오토바이 회사도 자동차 회사도 이거를 기본으로 다 알죠. 이거는 기본 상식이기 때문에 그 쓰고 남은 전기를 배터리에 충전할 때 몇 암페어를 넣어줄지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급속으로 계속 넣어주면 배터리가 급속도로 안 좋아지기 때문에 50% 이상으로 넣어줄 수가 없어요.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틀린데 표준과 급속의 중간 지점을 찾아서 이렇게 중간 지점을 찾아서 충전 전류값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전기가 그러면 어떻게 생산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전기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된다.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발전기예요. 발전기. 화력 발전이든 원자력 발전이든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업단지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5kW가 소요가 될 것 같다. 그리고 가정집에서 5kW가 소요될 것 같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총 소요량은 10kW잖아요. 이거 두 개 합치면. 그러면 이 발전소에서 10kW만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한 10% 20% 여유 있게 더 생산을 해요. 왜냐하면 중간에 발전기가 이렇게 하나가 고장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측하지 못한 데서 전기 수요가 또 이렇게 쭉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대비를 해서 10%에서 20% 정도. 이거는 이제 그 계절마다 좀 틀린데 좌우간 2kW 정도를 더 이제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량이 5kg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kg는 어디로 가느냐?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가서 2kg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땅으로 집어넣든지 그 심야 전기 있잖아요. 이런 거로 빼든가 아니면은 남는 전기로 이제 물 펌프를 해서 산 꼭대기 이런 데다가 물 저장해서 급할 때 이제 수문 열어가지고 그 전기 생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좌우간이 남는 전기는 그냥 버려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생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장할 데가 없어요. 이 2kg를. 그러니까 저장할 데가 어디 있냐? 저장할 때는 배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국가적으로 이렇게 큰 용량은 배터리로 해결할 수가 없죠. 양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기업체나 이런 데는 이제 그 정전이 되거나 이럴 때 이제 비상시로 돌리려고 이제 이렇게 배터리에다가 이렇게 충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전기를 모아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되기 때문에 예측되는 전기 양에서 10에서 20%더 생산을 한다. 요게 이제 기본이에요. 이거를 오토바이에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25 기준 생산되는 거는 5000rpm에 300W. 여기 발전기고 이거를 이제 DC로 바꿔주잖아요. 여기서 레귤레이터에서. 그러면 공회전 시에 10A가 생산이 되고 주행 시에 20A가 생산이 되잖아요. 그럼 왜 20A가 더 많이 이제 생산이 되느냐? 주행하면 그만큼 전기 소모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오토바이에 솔레노이드, 점화 플러그, 연료 펌프, 각종 센서 이게 다 전기를 소모를 하는 거예요.
이 점화 플러그도 공회전 때와 주행하게 되면 전기 소모량이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공회전과 주행할 때 전기 소모량을 계산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발전기에서 그런 공업단지랑 가정용을 계산해서 이렇게 생산하는 것처럼 오토바이도 여기서 필요한 전기만큼 생산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우선 배터리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생산돼서 다 소비가 돼야 되거든요. 가장 좋은 게. 주행 시에 더 많이 나오는 거는 그만큼 주행할 때 소모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이제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터리를 보자고요. 공회전할 때 필요한 전기량이 8A라고 치면 남는 게 2A잖아요. 남는 게 2A. 그럼 남는 게 여기 배터리로 가는 거예요. 주행 시도 마찬가지예요. 주행 시도 남는 게 이제 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여기에 20A라니까 20A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20A로 얘를 때려 넣으면 얘가 배터리가 작살나죠. 주행을 해도 이 배터리의 용량에 맞게 설계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설계가 이 배터리 용량에 맞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그거는 주행할 때 더 잘 된다는 거는 이제 전압이 이제 차량마다 틀린데 조금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조금 충전 속도가 조금 빨라질 수는 있어요. 왜냐면 전압이 뭐 0.1, 0.2 올라가면 조금은 빨라질 수 있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 충전은 이런 표준 충전 전류값이 오래 쓰는 지름길이에요. 급속으로 들어가면 배터리의 그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주행 중에 10A씩 때려 들어가서 얘가 충전이 다 됐어요. 예를 들어서 다 됐어. 그러면 그 다음 이 10A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렇게 설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비효율적으로. 왜냐하면 여기서 충전이 다 되면, 배터리에서 충전이 다 되면 아까 발전기에서 보셨듯이 여기 20%만 버리는 거예요. 전기를. 배터리에 충전이 다 됐을 때 전기 생산량을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간단한 거는 남는 2A, 얘를 레귤레이터에서 방전을 시킵니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오토바이는 이렇게 레귤레이터에서 남는 전기를 방전을 시켜요. 그런데 남는 전기가 10A야. 아주 비효율적이죠. 이걸 여기서 다 방전을 시키려면 열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10A를 여기서 태워버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행 시에 뭐 더 많이 되고 이거는 큰 차이가 없다. 조금은 더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별 차이가 없다.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자동차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다루도록 하고, 오토바이는 이런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된다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뭐 알고 계셨던 여러 가지 이런 잘못된 상식들이 조금씩 개념이 잡힐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이제 배터리와 발전기 마지막 회를 했는데 분명히 뭐 이걸로도 충분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거는 뭐 저도 어쩔 수 없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해보고, 오늘로써 배터리와 발전기에 관한 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